그러면 경매를 잘하는 법이나 이 네. 매물을 보는 법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부동산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됩니다. 네. 특히 그 상가를 구입할 때는 세입자 문제, 더 중요한 것은 관리비 문제가 연체가 많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경매 낙찰 금액은 2천만 원인데 관리비가 10년 동안 물려서 3천만 원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. 네. 이런 경우는 경매 낙찰 금액보다 관리비가 더 높은 거예요. 여기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은 관리비만큼은 인수익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법률상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실에 찾아가서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알아보는 게 확실합니다. 그래서 관리비를 알아봐야 되고요. 네. 이건 임대 내역, 부동산 경계, 땅 위치, 분명코 땅을 밟아봐야지 됩니다. 그 경매 같은 경우는 권리 해석이 중요하잖아요. 네. 저도 시도해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. 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경매라는 것은 남 볼 때는 이렇게 쉽게 보일지언정 보이지 않는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법률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아리송해요.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부동산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보통 한 10장이 넘어가면은 관심을 부리는 거 괜찮습니다. 초보자가 이거 파가기가 좀 어렵거든요. 좀 단순한 게 있습니다. 5장 미만. 이건 좀 간단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편한 걸 하시고 10장 넘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얽히고 설킨 건 반드시 법무사님 통해서 법률 상담 받아보신 후에 이렇게 입찰에 응하면은 손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. 경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 게임입니다. 법률 게임.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이 했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경매하는 데를 가보면 네. 의외로 묻지마 투자자들이 정말 많아요. 맞아요.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경매가 쭉 진행되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, 이거는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싶은 물건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사요? 이렇게 때로 같이 오셔가지고 막 그 응찰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그거 이제 자기 보증금 건 거 날리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. 경매한 거 도움 됐어요? 그럼요. 같이 가자. 그런 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. 아니 제가 아는 분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요. 예. 근데 거의 싼 값에 받지는 않았는데 그 원래 살고 있는 집주인이 안 나간다고 버티는 거예요. 세입자가. 그 인테리어를 하려고 집을 아무리 두들겨도 집 문도 안 열어주고. 그런 아주 골치 고약한 아프죠. 주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. 보통 집이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어서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이게 버티면은 이사비를 준다더라.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안 나가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 명도 소송을 하면 이제 뭐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. 골치 아프구나. 그러니까 이제 협상용으로 해서 이사비를 주고 이렇게 협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노리고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때 세입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저 안에 있는 기물을 부수고 또 설비 같은 걸 파손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건 형사가 될 수 있어요.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.